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미국발 훈풍이 우리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에 좀 반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켰고요. 그 안에서 전쟁 테마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그 유동성이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내일 밤에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주와 내일장을 이끌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였는데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랜만에 이제 정상적인 우상향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부재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약 1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이 점진적인 우상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의 중심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핵심 포인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가 사실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오늘장에서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의 업황이 확실히 좀 4분기에 계속 좀 기대를 해도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종목군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D램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현물 가격이 돌아서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램 쪽에서 실적적인 개선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내년 중후반에는 충분히 이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외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올해 연초에 혹은 중순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한 번에 넘어서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숫자로 잘 찍히게 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뚫고서 더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의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멈추는 하방 경직이 우선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관련한 섹터에 있어서 내가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어제부터 개편이 돼서 실시간으로 또 내 계좌에 있는 고민들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문자로 실시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3772-0279번으로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차례대로 한 분씩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바로 연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종목 고민들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이 많이 와 있는데 그중에서 문자 상담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GS 글로벌 여쭤보셨는데요. 매수가는 3,242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은 6% 담으셨대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비중이 몇 퍼센트요? 6%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6% 정도면 일단 비중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GS 글로벌이라는 기업 자체가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발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모듈러에 관련되어 있는 뭐 건축 자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GS 글로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GS의 계열사가 그런 일을 사업을 이스라엘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확전되거나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엮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우디 쪽의 네옴시티와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아니라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이 3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6%인 게 좋기는 한데 괜찮긴 한데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해요. 높긴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지금 말씀 주신 문자 상담을 주신 그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6%에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2,600원대에서 추가 매수가 한 차례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0%까지 채우게 된다면 평단가도 좀 내려올 것이고요. 그래서 2,6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게 된다면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높아가지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수익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3,000원대에서 3,100원대에 걸릴 가능성, 저항대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이거를 5월달, 6월달쯤에 매수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언가 좀 메리트가 차트상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어서 뭐 매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띠고 있고 변동성 기준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되 일단은 목표가가 한 번에 수익 전환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원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2,500원 말고 2,45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대 10%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볼 만한 기업이지만 그 이상 가져가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글로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저 LNF요. LNF요. 네네. LNF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원에 30%요. 아, 24만 원에 30%라고 하십니다. 네. 24만 원에 30%요. 네.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기업이죠. LNF 많은 전문가들도 좋아했었던 기업이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 뭐 수직 계열화가 좀 늦게 됐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만 그런 모습인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좀 더 좋다라는 것은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연중 신고가를 가고 있는 반도체와 좀 밀려서 크게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벌써 25만 원대, LNF 기준으로 25만 원대에 제가 이 2차 전지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미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너무 급하게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나오면 혹은 다른 종목,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갑자기 매도하고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지난 10월 11일 날 만들어 놨었던 저점이 15만 2,4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6만 원대에서 15만 2천 원대라고 한다면 이 가격차, 주가의 괴리율 자체가 주가의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툭 밀려버리면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만 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LNF를 보유하고 있는데 15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3분의 1 정도는 손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15만 원을 이탈해서 깨질 확률보다는 지금부터 그래도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목표치 같은 경우는 18만 원 선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게 계좌 복구가 많이 진행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LNF가 만약에 1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18만 원까지만 보고 있지만 18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고개를 들게 되면 18만 원 같은 경우는 반등이 시작된 그 초입의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18만 원으로 목표치를 잡아드리지만 1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큰 흐름상으로는 2차 전지가 낙폭이 과한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적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주가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지지난 달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반등할 겁니다. 2차 전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었던 분들도 지금 이제서야 이제 2차 전지 더 밀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비중도 비중인데 매수가도 좀 높기는 해요. 24만 원이면 거의 고점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은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15만 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장기로 보신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2주라든지 올해 2023년도 말까지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이탈할 때 3분의 1 정도는 손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엔 일단 18만 원까지는 전체적인 물량을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 상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고민을 이재규 전문가님께 털어놓고 싶어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지금 손실 중이라 물려 있어요.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쯤에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전문가님을 전화로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생방송 중에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자 와 있는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자로 지금 한국 무브넥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6,562원에 15%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지금 약 그렇죠.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한국 무브넥스는 수익 구간이네요. 그죠? 한국 그렇군요. 무브넥스가 오늘 종가 네네. 기준으로 6,76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기분이 구간이군요. 좋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이제 수익 났다라고 처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재판단의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자금이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반등의 초입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지난 9월 초나 8월 말에 비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부터 시작됐었던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잠시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 19일 날 고점이 7,480원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7,48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 그래서 뒷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한국 무브넥스 기준으로는 약 8,000원 정도가 이런 심리적인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인 7,480원을 넘어서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지금 15% 담으셨다. 15%라고 하신다면 직전 고점인 7,480원대에서 3분의 1 정도, 5%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국 무브넥스 손절가를 잡아야겠네요. 손절가를 잡아보자면 5,900원 선을 잡아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별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런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쪽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뭐 이번에 판매가 많이 좀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 대한 이런 발빠른 변화가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그룹과 뭐 조지아주에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니까 이 한국무브넥스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입니다. 빅텍 6,122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상당히 많이 담으셨어요. 44% 담으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이슈로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그죠.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빅텍이요. 네, 빅텍 어제도 제가 상담을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간외 단일가에서 휴니드라는 기업과 빅텍이라는 기업 모두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방산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일단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별적인 테마,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한 100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주후반이라든지 다음 주 이맘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엔 우리가 이제 대형주 쪽에 좀 더 힘을 써야 될지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힘을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태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텍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은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매수가와 비중을 고려해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손절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단타 매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수익,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수익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모멘텀 자체가 연속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매도하지 못한 자리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제가 4,900원대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 손절 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뭐 4,8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6,200원대 6,500원대로 잡죠. 아무래도 탄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커지게 되면 20% 정도는 무난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 6,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원대 매수가를 고려해 보면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를 6,300원으로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300원만 되더라도 손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되면 그때도 절반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4,900원대에서 손절 대응을 하시고 올라오게 된다면 6,300원대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만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텍 목표가는 6,300원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절은 차익 실현해라.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정리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문자 바로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물어봐 주셨는데요. 68,000원에 50% 담으셨대요. 지금 보유 기간 1년 6개월인데 이제 원급 회복했는데요. 얼마까지 보유할까요? 물어보셨거든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50%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다행이네요. 테마주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뭐 50% 담는 것은
아주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주나 좀 위험한 리스크가 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가가 6만 8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만 8천 원대라는 그 가격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상향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 HBM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죠.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쪽과 엔비디아에서 선수금을 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정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은 계좌에 담겨져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계좌 이상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지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대응하기가 좀 편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월 달 저점대가 10월 초에 6만 6천 원을 저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6만 6천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절반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우상향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손실이 났을 때 버텨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악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 뭐 매수할래라고 물어보면 여쭤보시면 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목표치 같은 경우는 72,500원.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가격대인데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한 4%, 5% 정도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5천 원대, 6만 6천 원 이탈했을 때는 절반 매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나는 장기로 매수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매도 대응도 좀 비중을 더 줄여서 매도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있어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한싹이요. 한싹이요. 한싹은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매수가가 네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21,700원에 네. 비중 15%요. 21,700원에 비중은 15%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좀 기분이 좋은 게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좋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도 계셔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 한싹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잘 매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만 좀 조심을 하게 하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한싹 같은 경우는 뭐 10월 5일이나 그리고 어제도 잠깐 밀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 형태로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22,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싹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으로서 신규 상장주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 시장 상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 한싹 같은 경우는 뭐 공모 가격이 아니라 상장하고 처음에 만들어놨었던 시초가인 37,000원대까지도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7,000원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 너무나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기적인 손절가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7,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 대비 거의 한 2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25,000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대응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나는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고 지금 지수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그 매도가를 27,000원 잡고 손절가를 2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 사실은 50% 갖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26,600원에 35%를 매도하고 갖고 있는 물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네. 오늘 시장도 올라가고 종목들 다 좋은데 한 쌍만 좀 마이너스 2% 빠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쌍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주가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27,000원대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면 제가 21,5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수가가 21,700원이니까 네네네. 일단 우리가 이게 수익이 나다가 반납을 하면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22,500원으로 익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22,5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절반 정도를 그냥 익절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민 해결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너무 상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과 고민 상담 나눠봤습니다. 자, 문자 상담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물어보셨고요. 38,000원에 30% 담으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38,000원이요? 네. 아이고, 비중도. 저도 너무 걱정이 네. 되네요. 이게 지금 16,4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의 손실률이 좀 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할 때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좀 버텨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냉철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면 15,500원대를 만약에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니까 더 버텨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15,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를 손절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5,500원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22,000원이란 가격도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22,000원대까지 돌아서게 되면 종목의 추세 자체가 좀 돌아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지정드린 가격을 꼭 기억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22,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종목 상담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내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원픽 종목,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10월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타임특가 종목을 공략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률을 또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종목 리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 바로 종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바로 TCC 스틸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한 종목 소개드린 게 바로 이 TCC 스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리고 나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내 계좌도 빠르게 복구가 될 필요가 있죠. 물론 성향에 따라서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자금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편입을 했을 때 좀 더 계좌가 빠르게, 포트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영상이고요. 여기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제형의 변화, 파스로 굉장히 유명한 중소형 제약사죠. 근데 이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뭐 19%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3%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시장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 자체도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포트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것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할 생각으로 매수를 했었던 기업이라든지 좀 내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와 상승을 할 때, 반등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하락을 할 때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반등을 할 때는 일부 종목들밖에 못 가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하락을 했다거나 1%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난 1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게 아니었다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1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다 올라왔죠. 이 중에서 더 올라온 기업도 있고요. 좀 덜 올라온 기업도 있고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이 기업들은 전부 다 거래 대금이 붙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다라는 것은 매매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게 되면 뭐 5%, 10%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150%, 60%, 50%, 30%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리뷰는 좀 간단하게 마칠 텐데 당부드립니다. 지금 매매를 좀 하셔야지 계좌 복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 복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내보고 싶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고민들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10월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TCC 스틸을 비롯해서 신신제약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오늘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는데요. 12.9%까지 최고 상승률 달려갔습니다. 자, 에스코넥 비롯해서 드림CIS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픽으로 나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에 앞서서 타임특가 종목부터 먼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타임 특가 종목입니다. 바로 테크윙이라는 기업인데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무려 17일 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갑자기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환율이 안정되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내일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좋지만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개별적인 모멘텀, 뭐 사우디라든지 몇몇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주라든지 중입자 치료 관련주들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였지만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라든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장 특성상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줄어들죠.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메리트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물량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 아직까지는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이틀 정도 외국인이 더 들어와주면 그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러면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을 더 많이 준비를 해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기업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죠. 여러분 그 반도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로봇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공정으로도 들어가고 특히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 납품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분석보다는 실제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크윙이 오랜만에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테크윙의 모습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수라인과 닿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에는 고수라인 상단에 예쁘게 안착한 기업들 고수라인 상단에 예쁘게 안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는 사선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 지금 원이가 EPS라는 기업도 괜찮고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월덱스라는 기업도 있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저는 꼭 좀 하나 정도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테크윙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토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산업용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적어놨는데 카지노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장 자체가 완공이 돼서 올해 3분기부터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비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카지노 모니터 쪽에 대한 매출이 컸는데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3분기부터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토비스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노란 톡방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SI 리소스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 제가 토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8%, 9% 정도 올라와서 마감이 된 걸로 아는데 이런 토비스 같은 기업은 실제로 가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분봉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아마 분봉을 보시면 오늘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외형 성장, 매출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면 서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5G 관련주는 맞아요. 근데 이게 통신 장비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그 함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알루미늄 제조 가공 업체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2차 전지 케이스도 만들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케이스를 만드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과 전부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지만 이 ESS라든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현재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죠. 고수라인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 있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 대부분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 고수라인이 설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 빨간색 라인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안내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좀 더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 종목들 말고요. 퓨런티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 매매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퓨런티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어제는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었는데 오늘 설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단부로 위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대형주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 기업은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트를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제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식도 있고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 방식도 있는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어요. 종목명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거기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적은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어제 말씀드린 기업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오늘 3% 정도 올라왔어요. 오늘 3%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장마감하고서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대주주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지분율이 2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기업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외국계 기업이 한 계좌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계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그 총 물량이 25%라는 건데 지금 대주주의 물량과도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움직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되니까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하셔서 3%의 수익을 또 거두셨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기업, 두 번째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혹은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